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수출 심사후대 대상 제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우리 정부가 일본 방사능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일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방사능 관련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공식화한 만큼 국민들의 우려가 큰 방사능 관련 안전을 이번 기회에 강화한다는 의도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방사능 문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에 다름없었다. 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을 백색 국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제외해 개별 허가 등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관계장관 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병행 가동해 상시적 상황 점검 및 대응을 할 방침이다. 별도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도 신설한다. 대통령령 또는 훈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에도 신경 쓴다. 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민관정 협의회 역시 가동한다. 민간과의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장관급 정부회의체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다.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민간, 정치권, 정부가 합심해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가기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의 결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 관리와 점검을 위해 TF 및 상황반을 설치한다며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후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정부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100여 개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R&D 등에 매년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시장 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 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긴다. 정부는 7일 상반기 국세 수입 규모를 집계한 월간 재정 동향 8월호를 발간한다. 1에서 5월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 2천억 원 감소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은 끝나는 모습이다. 6일 한국은행은 6월 국제수지 잠정을 발표한다. 앞선 5월 경상수지는 4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수출 감소 영향으로 상품 수지 흑자 53억 9천만 달러는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에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3.5% 줄어드는 등 경상수지 흑자 폭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일본 수출 제한 등에 대비해 일본 전략물자 1115종 가운데 100개 품목을 줄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산화율이 낮은 화학소재 부문이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화학소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외에 대표적 성장 산업 중 하나인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산 배터리용 수입 제품을 대부분 국산화하거나 다른 수입원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핵심 소재를 바꾸려면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파우치의 한국 수출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파우치는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재료를 감싸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복합 소재로 만들어졌다. 한국 배터리 업체는 100% 일본산 파우치를 쓰고 있다. 만약 일본이 파우치 수출을 규제하면 배터리뿐 아니라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 연관 산업까지 전방위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2차 전지의 또 다른 핵심 소재로는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4가지 소재가 있다. 국내 1위 2차 전지 생산업체인 LG화학은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으로부터 양극재를 일부 공급받고 있다. 음극재는 미쓰비시화학이 LG화학과 삼성 SDI에 공급한다. 분리막은 아사히 카세이와 도레이가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어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1차 수출 제한 품목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를 포함시킴으로써 국내 업체들의 경고장을 던졌다. 일본의 추후 수출 규제 항목에는 2차 전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2개의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본 의존도 높은 산업 구조가 문제다. 국내 대부분의 IB 은행들은 올해 초 산업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화학, 조선, 정유 등 주요 업종 대부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독 2차 전지 관련 업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LG화학의 자동차 전지 누적 수주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10조 원을 돌파했다. 현재도 수주 잔액이 빠르게 증가해 전지 사업부의 매출은 지난해 6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31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룹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제2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을 보유한 배터리 강국이지만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최근 일본 야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기대 이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양극재 시장에서 9.2%, 음극재는 3.9% 점유율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해액 점유율도 6.6%로 일본과 중국의 비교가 되지 않았다. 분리막 점유율은 8.1%였다. 전략 광물, 희소금속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 중심으로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5위권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용 핵심 소재 산업이 열악해서 언제든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구조다. 또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해외 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실정이어서 주도권 상실은 시간 문제다. 굳이 국내에서 이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일본이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 최대 배터리 핵심 4대 소재 기술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뒤처져 있는 것은 기초과학 기술의 한계도 있지만 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뒤떨어진 이유가 더 크다. 앞서 밝힌 배터리 핵심 원료는 리튬을 포함해 니켈, 코발트, 망간, 히토류 등 전부 희소금속 광물이다. 일본은 2009년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산관학을 포함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NN 차관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희소금속 자원 보유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희소금속 소재화와 재활용 기술 관련 산업 기반에 있어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했던 일본은 이런 희소금속 확보 노력을 더해 세계 최고 소재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있었던 문재인 정부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정치든 외교든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협상도 안 되고 결론 도출도 불가능하다.
단호함과 비장함만으로는 이 상황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정신 승리와 총선 승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썼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정치, 외교적 문제가 경제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더 큰 우려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한 것이라며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크게 얻은 일본이 무역을 무기화하는 것은 자기 모순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직도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간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지소미아 폐기 같은 안보 협력을 깨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결국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